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아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크게 놀죠. 대한민국 분재 전문가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왜 웃어요? 아니 우리 좀 이렇게 크게 놀면 안 돼요? 아니 뭐 크게 놀아도 되고 작게 그 자격이 맞지 안 된다는 듯한 그런 표정?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소나무는 청담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가 청담동 소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머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래요? 글쎄 수건부 쪽이 네. 나무가 잎사귀가 누래가지고 네. 일단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가 죽어가요? 일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소나무 모양은 좀 어떻습니까?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모양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은 쭉 봤으니까. 근데 수관부뿐만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지금 나무 노란 잎들이 많이 보이죠. 네. 또 일부 죽은 요 앞에는 죽은 가지도 있네. 이 앞에 죽은 가지도 보입니까? 여기? 이 나무는 가지가 지금 어떻게 끊어진 것 같은 느낌? 뭐 하여튼 그래요. 문제 있어요? 예? 문제 있어요? 죽어서? 뭐 그렇게 있으면 좋지만 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네.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자, 지금 이게 정면 모습이죠? 네. 나무 모양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곡도 좀 자연스러운 거는 같은데, 네. 조금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여기? 네. 거기에 조금 거시기 하고, 네. 저쪽 위에 수감부 쪽, 그것도 가지 하나 자른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수건부에 가지 자른 데가 보여. 여기? 수감부가 아니고 그 여기? 밑에, 네. 밑에 수감부가 올라가면서, 여기? 네. 그것도 자른 가지 아니에요? 네, 자른 가지인데 뭐 자른 가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데, 아니, 이게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보이니까 안 보였으면은 말을 않는데. 그러죠. 자, 그럼 가까이 가서 한번 나무 잎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왜 이런 현상이 오죠? 글쎄, 이게 전체적으로 세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작년에 단엽도 안 한 느낌이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전형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소나무를 키운 거예요. 나무를 보대끼게 해서 잎 키를 작게 만들어요. 작게 한다. 그래서 나무를 이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재 초창기에 나무를 키울 때 그랬어요. 나무를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 그때는 이 산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자란 나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마사토에다 씹어놓고 거기에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도장도 안 되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죠. 겨우 연명만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그 풍상 겪은 모습을 또 시조로도 쓰고 뭐 시로도 쓰고 또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재 개념에서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인데 이 나무는 청담동에서 왔어요. 그래서 청담동 소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 이 가지 배열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분생을 오래된 나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수영의 기본 틀을 갖춘 나무죠. 자, 이렇게 해서 일지가 이쁘게 뻗어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파리 이렇게 누러놓죠. 왜 그러죠? 글쎄, 얘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은 참.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니? 왜 그래? 답변을 안 하네. 이렇게 말을 걸었으면은 이 나무는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 색깔로 상태로 얘기를 해주죠. 이 나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운 겁니다. 제가 주인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키워서도 이 정도까지 키웠으면 잘 키운 것 같다. 베란다에서 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베란다가 아주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론은 햇볕을 뒷면이니까 못 받았어. 그 뒷면 쪽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네. 이래 쭉 봐서는 잎사귀가 이렇게 좀 누런 게 햇볕을 좀 많이 못 받은 영향이 크구만. 그러죠. 이쪽도 햇볕을 못 봤을 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네.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소나무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재밌는 것은 매일 물 한 번씩 주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겨울철까지 2월 달까지 계속 매일 물 한 번씩을 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뭐 놀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그 여건상 베란다가 또 좀 빨리 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겨울에 물 한 번씩은 아니죠. 그건 그죠? 그렇지. 네. 통풍을 잘 시켜줬다라고 그랬으니까 확장형 베란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정도 나무를 키우는데 매일 물 한 번씩을 주면은 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과습되겠죠. 과습되겠죠. 그 과습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재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별로 없으신 분이 관련 나무 쳐놓고는 굉장히 건강하죠. 예. 이분이 우리 분재 관리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은 명목의 탄생 기억하시죠? 예. 나하고 같이 철사 걸었던 그 나무. 예. 그 나무를 소장하게 되신 분인데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아까운 상태다. 그래서 이걸 위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를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정면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정면은 근데 사실은 이쪽이 그늘져졌던 자리입니다. 네? 집 안에서 보면은 여기 안면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부감독님은 나무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저 베란다 구조상 네.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유리창이 있고 그러면 이 뒤가 그냥 유리창 바깥쪽으로 가면 이게 걸리작거려서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로가 지금 여러분들은 부감독님은 억지수를 억지가 아니고 그렇게 놓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앞뒤를 모르면 그렇게 놓을 수 있겠죠. 아이. 근데 저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베란다가 얼마나 넓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폭이 청담도니까 굉장히 큽니다. 폭이 그래도 3m 가까이는 안 돼요. 우리 그 명목의 탄생에서 그 소나무가 들어가는데 작게 보였대요. 그래요? 네. 그렇게 베란다가 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래 청담동이 그 부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요 나무가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은 아파트라고 하는 악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겨울에 계속 매일 물 줬다는 거. 지극정성으로 줬겠죠. 근데 그러면 이 분 상태를 한번 보죠. 자, 어때요? 예술식 분갈인가요? 일단은 예술식 분갈이는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지금 보면 겉에만, 둘레만. 그렇지. 둘레만. 마사로다가 이렇게 좀 채워둔 것 같고, 분갈이 하면서, 완전히 털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좀 걷어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털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명목의 탄생, 그건 우리가 국보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굉장히 소중한 나무길래 그 나무 상태를 물어봤거든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아무래도 아파트 베란다에 있으면은 큰 나무보다는 햇볕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낮이니까. 겨울에는 또 남중고도도 낮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거는. 이렇게 이파리 하나씩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 그래, 이런 이파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재작년 잎,
작년 잎이 아니고 재작년 잎이 솔가리가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요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없으니까 요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요런 증상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문제가 또 하나 원인은 과습에 있겠죠. 과습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과습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나무한테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 그것부터 그건 좀 이따 고민하고. 자, 이 나무 삽니까? 죽습니까? 살죠. 같이 살아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야기 한다는 게 여기 보면 이게 뭐라는 새순이잖아요. 요게 이게 다 살아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네. 벌써 여기도. 이제 요게서 이제 올해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요 기존에 있던 것은 노래졌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잘하면 좀 쌩쌩해지지. 이제 젊어지지. 쌩쌩해지죠. 그래서 소나무는 요 순만 살아있으면은, 끝에 순만 살아있으면은 그 나무는 일단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죠. 그렇죠. 생사 갈림길에서 생으로다가 한 60-70%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지가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은 요것이 살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명목 탄생 그 나무를 보내면서 액비를 한 통 보냈었거든요. 건강하게 키워달라고. 그 액비를 몇 번 줬느냐 물어봤더니 딱 한 번 줬답니다. 작년에? 네. 8월 달에, 9월 달에 갔으니까 뭐 한두 번. 몇 번은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세 번은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라 걸음 주면 혹시 잘못될까 봐. 자, 소나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좋아는 하되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나무는 삽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뭐 물어봤었죠? 이전에 우리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나도 모르지. 원장님이 상무선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전문가라니까요, 오히려. 그것도 대한민국 분재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올해는 분갈이 못 하지 않습니까? 저거 지금 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갈이는 못 하죠. 좀 세력이 좀 약해져서. 세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노랗게 보인 가지들은 아예 가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햇볕 잘 보이고 바람 잘 통하고 그런데 이제 잘 길러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액비 주어가지고 세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올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볼 거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잎사귀가 좀 세력이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눈은 살아 있어도. 그럼 이걸 그늘에다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굶어 죽는 거니까. 이 나무 잎은 사람 잎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잎이 햇볕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먹어야 야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리고 통풍이 좋으면은 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약 30% 증대된다고 그럽니다. 그 어디 나와 있는 논문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 우리 중학교 때는 못 배운 것 같은데? 우리 방원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거죠. 아니, 내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과학책 그 생물편에 나옵니다. 그래? 광합성 얘기 이론하면서 그 얘기 쭉 나와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바람이 그래서 잘 통하면은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솔잎은 사실 이파리가 많은 것 같아도 이 활엽수, 이파리 넓은 것에 비하면은 이 햇볕을 받는 면적이 아주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올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엽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나무 수세가 회복되는 걸 봐서 하는데, 해야지. 올해는 안 해 못할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산다. 예.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액비 주고 그 다음에 농약 줘서 이제 벌레도 잡아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물은 이제 다른 소나무하고 똑같게 관리하겠죠. 그렇죠. 바닷가 햇볕이 좋은 곳에 둔다. 그러면 근데 사람 심리가 참 그러잖아요. 노란 거 보셨습니까? 보기가 안 좋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낙하를 뿌려요, 파란색으로. 아, 역시 부관문. 그 낙하를 갖다가 뿌리는데 낙하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소나무에다 뿌리는 낙하값은 광합성장이고. 아니요. 소나무에다 뿌리는 낙하는 아직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엄청 개발되더라도 소나무 값보다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쓸 수 있는 방법 뭐요? 뽑아내야지. 뽑아낼까요? 근데 노래 가지고 저기 광합성 작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시방은? 그러죠. 그렇다고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네. 근데 뽑아내 가지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뽑아내면은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마른 나무는 뽑아내는 게 좋죠. 근데 뿌리까지 다 마르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잎사귀들을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솔잎을 뽑아낸 자리는 상처가 남죠. 자그마한 상처가 남죠.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살짝 대갖고 완전히 갈색으로 변한 잎 아니면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새 잎이 나서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뽑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잎이 누런해지면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 뽑아내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그렇죠. 보기 좋으라고. 근데 그걸 갖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분재인의 자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이게 손만 대면 뽑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뽑아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뿌리 쪽으로 이 잎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러면 나무 상태가 지금 약간은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무 관리 방법은 별거 없죠. 평소처럼 관리하는데 물 주고 거름 주고 농약 주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잎만 보기 싫으면은 죽은 잎만 뽑아내면 된다. 사실 분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나무도 겨울에 매일 물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증상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또 분갈이가 제대로 되었다라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지. 좀 훨씬 나았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거 올해 분갈이 못한다라고 그랬죠.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오늘이 3월 23일. 물론 3월 23일까지 해도 돼요. 소나무 해도 됩니다. 이게 길게 자라나오지 않고 이제 긴 것은 한 2cm, 0.5mm 이렇게 정도 0.5cm 이 정도 자라났으니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나무 세력이 지금 급속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 가지를 말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게 내년에 분갈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이제 올해 세력을 좀 높여가지고 세력을 끌어올려서 내년 봄에는 해면 되지. 자, 여기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소나무 관리 방법을 얘기를 하면은 이 흙은 완전히 씻어서 분갈해 주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분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키운다. 그 다음에 여름에 성장기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물 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실내에 있으면 줘야지. 아니요. 그때 물이 안 마릅니다. 아, 저 바깥에 습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물이 약간 여우비처럼 살짝 지나가는 비가 있고 장마비처럼 주룩주룩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마비처럼 주룩주룩 내릴 때는 안 줘도 되지만은 살짝 지나갈 살짝 때는 지나갈 때 그러니까 뭐 5mm, 10mm 내린다라고 할 때는 줘야죠. 예. 그래서 물을 주는데 물이 잘 빠지는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지. 예. 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초보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 순이 자라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일 한 번씩. 그죠? 예. 봄철엔 또 야유에서 키울 때는 가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매일 물을 주다가 늦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점차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봄이 되면은 이 열흘에 한 번씩 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다가 따뜻한 기온이 돌아오는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그래서 요 잎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나무 솔잎이 완전히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매일 한 번. 매일 한 번. 예. 이렇게 물을 주는데 언제까지 딱 열흘에 한 번 주다가 그 이튿날부터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간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물 주기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거의 완성에 가까운 나무들은 솔순의 크기가 대개 일정해요. 그러면 순집기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 걸쳐서 건강한 나무에 한해서 단엽을 하죠. 단엽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엽을 하고 나서는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묵은 잎을 뽑고 그 다음에 이 눈이 많이 나 있으면 눈도 솟고 그 작업 해주면은 소나무는 끝이죠. 그러면 11월에 소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 지금 밖에 비 오니까 좀 갑자기 신경 쓰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가지고 쳐다봤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떨어지네. 자, 그래서 소나무 관리 사이클은 그렇게 돼요. 별거 없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형 문제로 넘어가죠. 이 나무는 수형에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나무? 모습 괜찮습니까? 아, 영상을 통해서 보시라고. 아, 이게 잘 안 보여요. 쪼까매가지고. 쪼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하여튼, 올라간 고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여기 밑에, 여기가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짧게 여기서 고기 들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영상에서는 이 앞에 고기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뒤로 가갖고 앞으로 갔거든요, 여기가.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앞으로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그 휘어 들어간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영상에.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상하게 거기가 겹쳐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곡도 끝까지 가고, 나무를 갖다가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가지를 배열한 게 아니고 자연곡이죠. 예. 저는 또 이런 나무 선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무를 약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그 곡이 지금 자연스럽게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 쪼만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아니, 이 보면은 잘 보여요.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솔직히 해가지고, 그 간격이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도 지금 보면, 뭐, 처음 거보다는 난데, 그렇게 명확하게 화면상으로는 이 조그만한 카메라를 보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게 더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변명은 그만하시고. 변명이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자, 이 나무가 앉음새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이 앉음새를 보면은 이 방향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 곡을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온 거를. 근데 이제 요 유여가 이게 모양이 전부 다 틀어져 있죠. 그래서 요 나무를 갖다가 약간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요 놈을 조금 뒤로 제끼면. 제끼고. 제끼면은
요 곡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이 약간 뒤로 갔기 때문에 뒤로 이 그루 앉음새가 뒤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부조화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관리하셨던 분도 여기를 정면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키우시는 분의 취향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만큼 지금 돌리면 그렇게 엄청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죠. 약간, 이제 요 나무가 요 이제 분후 방향이 약간 이렇게 이제 좀 틀어지겠죠. 이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분만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곡이 좀 더 살아나죠. 그렇죠. 근데 이 곡이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 이제 그런 이유로 묻혀버렸다. 어쨌든 이 나무는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살려야 되죠? 예? 모든 나무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살리는 게 이 분재인으로서 기본 양식이고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어떤 나무는 관심도 안 쓰고 죽으면 죽는 것 같다 하고 솔직히 방치하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이 나무는 우리나라 자연이 만들어낸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나무들이 산에서 저러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렇죠. 일단 낙엽층이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 옛날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나무가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걸음기가 많고 비옥해져서 나무들이 되게 일자로 반듯반듯하게 커버린다. 쭉쭉 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자연이 만들어내고 여기에 또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십 년 동안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분생을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됐는데 어떤 분의 땀과 노력과 애환이 깃들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 나무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려면은 근데 이게 사람처럼 간단하게 며칠 입원해갖고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동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병, 이 정도 병이다. 이게 대머리 탈모증 걸려서 소갈머리가 좀 빠지는 상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이 뭐라 그럴까 예술적이다라고 그러죠. 예술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죠. 그렇죠. 가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려서 우리가 보고 즐기고 또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이게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 손에 더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나무는 건강하고 또 세력이 떨어지고 이 과정을 되풀이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 2년이 필요하죠. 그렇죠. 올해 이제 세력 끌어올리는 거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세력을 확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분갈이 하고 분갈이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은 내년 가을까지. 그러니까 올 봄부터 내년 가을까지 관리가 필요한 나무로 보입니다. 관리비 엄청 받아야 되겠죠? 뭐 엄청 받아? 뭐. 왜 그러실까? 우리 부감독님이? 일단은 이게 흙 다 털어야 되죠. 다 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수형은 그렇게 크게 손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처음에 저기 방향 이렇게 조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정도 이렇게 좀 수정하는 거 외에는. 여기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정면인데, 이 정면이 아까 저희가 틀었으면 하는 이 정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부감독님이 말한 툭 튀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요 방향만 이제 조금 이렇게 원줄기를 갖다가 방향 잡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가지를 앞으로 좀 더 당겨주고, 요 가지가 좀 죽은 것이 아쉽죠. 그렇게 되는데,
나무 방향은 요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나무가 예뻐질 거예요. 약간 이 한쪽이 딴뜯어지를 않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해서 하는데 그냥 원근감이라고 해두죠. 그래도 안정감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 화면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서 봐도 예. 조금 돌아간 거는 돌아갔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분갈이 때 이제 그것은 이 소장하시는 분하고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고는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이제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우리나라 소나무 이런 아마 우리가 추정컨대 분생활 빼고 이 나무 아마 100년이 좀 넘은 것 같죠? 연수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꽤 된 거는 같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컸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100년 전이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100년 전이면 19년도네? 1900년도네? 1922년. 그러면 일제시대네? 아닌가? 일제시대? 일제시대죠.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졌고, 그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저리라는 얘기예요. 3.1 그렇죠. 운동 당시에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한 나무. 그런데 우리가 그 분생활은 또 뺐잖아요. 거기다 30년을 또 보태주면은. 뭐라고요? 고종 황제가 있던 시절에. 그때 땅에 씨앗이 떨어졌던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대입해 보는 시간하고 역사적으로 대입해 보면 그러면 그때 우리 조상님들 혹시 우리 원사님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요? 안 나지요? 몇 대주예요? 그러면은 1900년 되면은 5대조 정도 되겠네. 뭐가? 5대조 정도 돼. 그냥 내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 알았어요. 전문가래잖아요. 전문가.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여담을 나눠봤는데 이 나무 무사히 건강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분갈이까지. 그러니까 누가 키워도 예술 목표가 그러잖아요. 누가 키워도 물만 주면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인 품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